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버스 운전자격 시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돈 받고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왜 이게 정답이냐? 조문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 조문에 있는 경우예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3조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유상으로 돈 받고 개인의 이 자가용을 돈 받고 유상운송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하다. 돈 받고 해주세요라고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용 자동차 이런 걸 가지고 뭐 사보타지 또는 그 파업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용 자가용들도 돈 받고 운행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등의 등하교 목적을 위해서 스쿨버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회사 버스를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뭐 운송하고 있죠. 돈 받고. 이러한 경우에는 돈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이건 없어요. 병원의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위하여서 운행하는 이러한 자동차를 돈 받고 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사실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보면 구호를 안 했다, 구호 안 했다, 구호 안 했다. 이 다 지금 뺑소니입니다. 뺑소니는 굉장히 높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주로 이런 식이에요. 사형 무기 뭐 이런 식. 그런데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위험운전이란 게 뭐냐면은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운전, 요게 위험운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5년 이하의 징역?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고르실 때 이거 고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상, 이거는 음주운전인데 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특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통사고를 주요 요인별로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많이 봤죠. 인적 요인, 환경 요인, 차량 요인. 차량 요인을 운반구 요인이라고 나오는 때도 있어요. 같은 개념이고요. 적성이 맞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잘 안 난다 뭐 이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굳이 적성 요인이라면 이것을 인적 요인으로 포함시키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적성 요인은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주요 요인은 1, 2, 3 이런 순이에요. 인적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 환경 요인, 차량 요인.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 중 틀린 것은? 대강 봐도 답은 보이죠. 관할관청을 특별시장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특별시 아닌 곳은 관할관청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나요? 그러진 않죠.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급 다 관할관청입니다. 그래서 노선이라든가 정류소라든가 터미널 이런 건 다 지금 맞는 개념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정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라 하면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노선이라 하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하면 그래가지고 뭐예요?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다 들어가죠. 특별시장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정류소라 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그냥 봐도 관할관청이 특별시장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인 경우는 정답 찍으면 손수레를 끌고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이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간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행자로 뭘로 보죠? 운전자로 봐버려요. 운전자로. 근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간다. 그러면 끌고 가면 보행자예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행자가 아니에요. 화물 하적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람도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보행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멈추시고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교통사고 운송 사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상으로 틀린 거. 운송 사업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버스 운송 회사. 사상자 보호해야 되고 빠른 통지해야 되고 응급수송수단 마련하고 무조건 하차 아니죠. 대체 수송수단을 마련해서 거기에 내린 사람들을 다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려야겠죠. 무조건 다 하차시키고 마는 거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시행규칙 41조에 운송사업자는 뭘 해야 되냐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신속한 응급수송수단,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해라, 유류품 보관해라, 나머지 여객들 다치신 분은 전부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해서 편의를 제공해라.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착각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벌써 8시야? 이거는 운전자만 느끼는 착각이 아니죠. 심리적 착각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벌써 5시 됐네? 뭐 이런 거. 운전자의 착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사졌나? 이렇게 내리막이 심했나? 이런 건 착각일 수 있죠. 속도가 시속 100km까지 됐었나? 속도의 착각, 원근의 착각, 대상물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나? 이런 거예요. 그 운전자의 착각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 복합원인, 연쇄반응, 원인과 어떤 특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딱 봐도 답은 보이죠?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적어도 인적 요인, 환경 요인, 물적인 차량 요인,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연쇄 반응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9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12개 조항, 뺑소니, 제한속도 10km 초과하면 이건 아니죠. 몇 킬로를 초과해야 돼요? 2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뭐가 되죠? 과속운전이 돼요. 그래서 12개 조항에 들어가요. 추락방지 위반, 이것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지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경찰서장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하고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163조에 통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고할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자. 자,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일반 도로죠. 여기가 1차로. 옛날에는 이제 1차로, 2차로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말을 하죠. 왼쪽 차로는 누가 다니죠? 주로 승용차가 다니죠. 오른쪽 차로는 누가 다니죠? 대형 버스라든가
또는 화물차, 건설기계, 덤프차나 또는 뭐 지게차 이런 애들이 다 이걸 다니죠. 그래서 왼쪽 차로로 요 승용차 다니는 이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는 뭐예요? 대형 승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런 애들은 어떤다? 오른쪽 차로로 다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서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번 쫙 보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자, 음주운전 0.03 이상이죠. 0.08은 면허 취소. 그래서 음주운전은 0.03 이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거는 도로교통법 44조 4항에 나와 있고요. 0.03에서 0.08 미만은 면허 정지가 들어가는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자동차를 앞에서 보았을 때 앞바퀴가 수직선에 대해 어떤 각도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가? 자, 수직선에 대해서 바퀴가 이런 식으로 위가 벌려져 있으면은 뭐라고 하죠? 양의 캠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음의 캠버, 마이너스 캠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캠버가 되겠습니다. 토인은요. 위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은 토인. 예, 토라는 게 이게 발가락이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위에서 보았을 때 앞이 벌어졌고 뒤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으면은 이걸 토 아웃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토 아웃. 그 다음에 캐스터는 킹핀 경사각이 뒤로 가 있느냐 앞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의 캐스터, 음의 캐스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을 놓고 봤을 때 양의 캠버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사가. 이게 양의 캠버예요. 음의 캠버는 이렇게 앞에서 보았을 때요. 앞에 수직선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게 음의 캠버예요. 근데 토인과 토아웃은 뭐예요? 위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발가락이 모아지던 형상 이렇게 되면 토인이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팔자그림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토아웃이 돼요. 자, 캐스터란 뭐냐? 옆에서 보았을 때 물론 이 킹핀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꺼낸 거예요. 이 킹핀이 뒤로 젖혀지면 양의 캐스터고 킹핀이 이렇게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앞으로 제쳐지면 음의 캐스터예요. 마이너스 캐스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일단은 이 그림의 이미지만이라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캠버,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니까 이미지화가 한번 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자동차를 앞에서 보았을 때 수직선이 있고 어떤 각도, 이런 각도든 또는 이런 각도든 어떤 각도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앞에서 보았을 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양의 캠버, 음의 캠버, 캠버라고 합니다. 14번입니다.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 달달달달 떨리는 소리가 난다. 어디가 이상이 있겠느냐? 클러치를 밟았으니까 뭐 클러치 쪽에 이상이 있겠죠. 클러치자 찾아야겠죠.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은 뭐 하는 것이냐? 클러치를 밟으면 동력 전달이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밟았을 때 끊어지게 하는 거기에 작동하는 게 베어링이에요. 이 베어링에 손상이 가면 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클러치 밟았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끽하고 소리 날 거고요. 조향장치, 뭐 크게 소리 나는 건 없죠. 펜벨트는 뭐예요? 칙 하는 소리가 나죠. 펜벨트 늘어지면 끽 하는 고음의 마찰음이 납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 달달달달 소리가 난다 하면은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15번입니다. 야간 통행 시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이 잘못된 거. 정답부터 찍으면 1번이죠. 승용 자동차는 실내 조명등을 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승합 자동차는 실내 조명등 켜야 돼, 버스하고. 이거는 다 맞고, 견인되는 차는 뭐예요? 전조등 켤 필요가 없죠. 왜? 앞대가리가 지금 견인돼서 실려가고 있는데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조등은 안 들어가요. 미등, 차폭등, 번호등만 있어서 뒤에 오는 차가 식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에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켜고 다녀라 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조등 켜고, 차폭등 켜고,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도 켜라. 그런데 뭐만 켜냐? 승합자동차고 버스, 여객자동차. 요에만 켜라. 이런 얘기예요. 승용자동차는 안 켜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는 실내 조명등 꼭 켜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켜는 게 오히려 잘 보이죠. 16번입니다. 차량 신호기가 표시하는 적색 등화가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려고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직진하는 차는 여기 다 서 있겠죠. 우회전하는 차는 이쪽에 신호받고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차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우회전하라는 얘기예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여기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한테 지장이 안 되는 범위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 이 표시가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와 있는데 적색의 등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만은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 여기를 내가 좀 켜볼게요. 켜보면 나와 있죠. 차만은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적색 등화가 들어왔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단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아까 요렇게 지금 신호에 따라 판을 보고 진행하죠. 이런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번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는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50km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요. 일반 도로에서는 주상곡,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50km. 이외의 지역, 그러면 주상곡, 녹이죠.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에서는 60km. 근데 다만 이 지역에서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km까지 갈 수도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 90km, 최저 30km. 고속도로에서는 1차, 편도 1차로면 최고는 80km, 최저는 50km.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최고 100km, 최저 50km. 그런데 이런 차들, 유효물 운반차라든가 건설기기라든가 이런 차들은 시속 8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 20% 감속하는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20% 감속입니다. 50% 감속해야 되는 경우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노면이 얼어붙었다.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이런 경우는 50% 감속입니다. 이거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멈추시고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는 50km가 됩니다. 다음 중 모든 차가 서행해야 할 장소로 틀린 것은 정답도 찍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여기는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이에요. 일시정지. 여기는 서행하면 됩니다.
자, 조문을 봅니다. 도로교통법 31조입니다. 서행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다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느 곳이에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여기는 오와 여기는 and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여기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틀린 것은, 요거는 서행하는 장소고 요거는 뭐다? 일시정지하는 장소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좌우도 확인할 수 없다면 일시정지해서 가야 합니다. 19번입니다. 2년간 누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가? 20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3년이면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나와 있습니다.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1년이면요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2년간 누산 점수는 20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3년간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이면 3년이면 취소. 20번입니다. 운전자가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좌측 앞지르기, 요것만 허용되는 거죠. 병진시 이렇게 나란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앞지르기 못하죠. 앞지르기 하려면 일단 추월을 해요. 추월을. 그 다음에 앞지르기 해야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앞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앞지르기를 이쪽으로 좌측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 부딪히게 되겠죠. 안 되죠. 앞지르기 금지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합니다. 그래서 21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앞차의 좌측.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하는데, 좌측으로. 그래서 앞지르기는 좌측 앞지르기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